출발합니다. 오늘 이제 할 게 뭐냐면 요지, 주제, 제목 등의 개념을 정리한다.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하자 그랬다? 사진 찍자. 사진 찍어서 집에서 필기를 해오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필기 이상한 데 해오지 말고 잘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따라해 시작.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런 거의 개념을 정리할 겁니다. 개념을. 자, 제일 기본이 이겁니다. 다 듣고 나서 하는 거다. 알았지? 제일 기본이 주제입니다. 다음 글에 뭐라고? 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고요. 네 주제를 알아라 할 때 그런 거 아니고 다음 글에 주제는 있잖아. 영어로 할게. what이야, what. 그럼 뜻이 뭐지? 무엇? 그렇지. 여기서 또 겉하면 좀 곤란하고 물음표까지 쳤는데 겉은 관계대명사 what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글은 뭐라고?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근데 이게 크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됐니? 첫째, 요지형이라고 내 맘대로 이름 붙였어. 어디 가서 또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말고 경계선은 애매합니다. 명확하게 갈라지진 않아요.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소재형도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국어로 얘기하면 논설문? 그냥 강력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 설명문? 강력한 주장들이 별로 없는 거.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쉬울까요? 이걸 또 비슷하다 이런 제3의 답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변예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보통? 애들이 더. 요지형. 소재형을 월등하게 어려워합니다. 고마워. 틀려줘야 또 다른 애들이. 방금까지 변예린이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 강남중학교 다니고 아파트 사는 건 얘기 안 할게. 자, 요지형인데 이게 왜 쉽냐면 요지형은 있잖아.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에다가 반드시 논설문이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와. 뭐가 들어온다고? 글쓴이 생각. 이게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게 문구가 들어와.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것만 보고도 답이 잘 나와. 다 됐냐? 그래서 다시 갈라져. 누가 이렇게 크게 적었지? 축소한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 두통이 약간 오지만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갈게. 이게 다시 또 2개 정도로 갈라집니다. 역시 또 경계선은 애매합니다.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서 막 명령문이 들어옵니다. 된가요? 그게 아니고 이렇다 또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하게 들어와. 이런 걸 갖다가 주장 문제라고 얘기해. 이해가 아니? 그럼 다시 볼게. 주장은 어디 안에 포함돼? 요지 안에 포함되는 거야. 요지는 어디 안에 포함돼? 주제 안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 이런 글들은 애매해. 그냥 소재형이야. 그러니까 뭘 잘 찾아야 돼? 이 글은 무엇에 대해? 그냥 소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말아버려. 찍 하고 그냥 강력한 장치가 별로 안 느껴져.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의 안 느껴져. 중요한 얘기가 잘 없어. 된 거니?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봐. 내가 애들한테 얘 많이 들은 건데 요즘 영화관에 4D 장치를 가진 영화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D 영화관에 가니까 바람이 나오고 물이 막 나오고 의자가 흔들리고 이해가지? 훨씬 더 뭐 어쩌고저쩌고 됐니? 그러면서 이런 장치는 이렇고 이런 장치는 이렇고 이런 장치는 이렇고 끝! 이렇게 돼버렸어. 이 글의 주제는 영화관에 무슨 장치? 4D 장치. 이게 끝이야. 여기에서 이 글쓴이의 생각이 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근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야. 근데 나는 4D 장치 쓰는 영화관이 괜히 분잡하기만 분잡하고 정신 사나워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러고 끝나버렸어. 이러면 이제 무슨 연글에 가까워지는 거야? 요지 연글에 가까워지는 거야. 앞에 내용 하나도 안 읽어도 맨 마지막에 그 사람 생각이 뭐야? 4D 영화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영화에 집중 못하게 해서. 그것만 딱 쳐서 다 띡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글 전체를 읽을 이유가 없다는 이런 얘기야. 내 말이 이해가? 요렇게 구성이 돼. 그 다음, 자, 그럼 제목이란 건 뭐냐? 됐니? 제목은 주제하고 하나도 안 달라. 똑같아. 똑같은데, 당연히 타이틀이잖아, 제목이란 게. 흥미나 뭐를? 관심을 끌어당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 기사 나올 때마다 나오잖아, 우리. 아랫게도 또 속았는데, 나. 연예인 누구랑 결혼해. 이러면서. 아, 신민아, 김우민 결혼하는 거 말고. 그건 진짜고. 연예인 누구랑 결혼해. 진짜 결혼하면서 내가 딱 눌러보니까 안에 어디서 결혼해? 드라마 안에서 결혼하는 거야. 와, 짜증나. 이해가지? 됐어?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흥미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만 어렵게 바꾸냐면, 보기만 더럽게 어렵게 바꿔. 뭐만 어렵게 바꾼다고? 보기만 어렵게 바꿔. 그래서 제목은 솔직히 말해서 독해 다 잘하고도 틀리는 애들도 가끔 나와. 진짜. 나올 수 있어, 분명히. 자, 현재까지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바빠지네. 이해는 다 잘하고 있겠지. 자, 제일 중심이 누구야? 주제인 거야. 다음 글의 주제는?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예, 아니, 거기서 뭐가 나와? 요지가 나와. 글쓴이에 뭐가 들어와야 돼? 생각이 들어와. 이해가지? 그 안에서 강력하게 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야? 주장 문제야. 된 거니? 다음 거기서 보기만 어렵게 바꾸면 그게 무슨 문제야? 제목 문제야. 결국 어떤 문제 잘 풀면 되겠어? 주제 문제 잘 풀면 다 잘 풀려. 단지 그게 여러 개로 나눴을 뿐이야. 이해가 아냐? 다음, 다 여기서 얘기해 줄게. 글쓴이의 생각이 그냥 표시될 리는 없잖아. 나는 이걸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요령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색깔 따로 줄게. 직접 요령이라고 붙였습니다. 뭐라고? 직접 요령. 뭐라 붙이기 힘들어서 예를 들면 명령문. 이해가 아니? 이런 게 나오니까 명령문이 나온다든가 이게 뭐다? 최고야. 최상급이 나온다든가 강조구문 들어봤지? 뭐 이디지 대 강조구문 이런 거 들어봤잖아. 강조의 표현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비교급 강조의 표현 등이 들어온다든가 등등등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문구가 거의 바로 들어와. 그래서 독해를 다 안 하고도 이걸 외워가지고 답을 그냥 기계적으로 팍팍팍 찍어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그래서 니네가 당연히 다음 시간에 인강을 듣고 들어갈 걸 건데 지금 양식을 약간 바꿔놨어. 알았지? 원래 여기에 인강 보면 뭔가 막 가득 차 있을 건데 이거 뜻을 적어야 돼가지고 애들이 뜻을 자꾸 못 적어서 여기 일부러 한 칸 비웠고 여기 있던 걸 갖다가 뒷면에 요 칸으로 옮겼어. 여기도 뜻을 많이 적어야 돼서 여기는 이쪽에 있는 거 뜻을 화살표해서 적어주면 되겠다. 인강 잘 보고 들어와야 돼. 자, 잘 봐. 무슨 요령이라고 돼 있어? 무슨 요령? 직접 요령. 고마해. 직접 요령은 특정 뭐를 찾지? 특정 단어나 뭐를 찾는다? 문구를 찾는다. 특정 단어나 뭐를 찾는다? 문구를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볼게. 무슨 문제? 요지 문제를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어도 당연히 직접 요령이야. 연결어도 무슨 요령? 직접 요령이야. 예를 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많이 봤으니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 이 직접 요령이란 게 올도우도 직접 요령이거든. 양보의 표현. 앞에서부터 스캔 떠볼게. 잘 봐. 비록이 나왔으니까 어디가 중요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주제목에다 보통 별표를 많이 쳐. 다음 두 번째 봐. 비교급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비교급 나왔지? 근데 영어에서 부정어에다가 비교급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뭐뭐한 건 없다. 그럼 이게 어떻다? 최고다. 그럼 여기가 또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엄청나게 중요하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직접 요령이란 게. 이해가? 다음 넘어가 볼게. 잘 봐. 무슨 문 나와? 명령문 강하게 들어오는 거 뭐야? 기억하세요! 이러면서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러면 A가 강조돼, B가 강조돼? B. 무조건 B지. A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아니야? 이런 게 무슨 요령? 직접 요령이야. 이해가? 네. 극단적인 거 한번 보여줄게. 연락이 어려운데 애들이 많이 고전했지. 이제 20년도로 들어오면 지문이 길어지잖아? 작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 뭐는? 요지는. 됐니?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여. 그러나 잘 볼까? 스캔을 막 뜨는데 여기 중요하다는 표현이 있어 없어? 있지. 저것도 직접 요령이야. 다음 시간에 인간공학 배우게 될 거야. 올라갈게. 엄청난 게 하나 있어. 이제 앞에가 간접 요령인데 문제점이거든.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와. 여기 봐. 환경위험 나오지. 보통 문제점이야.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요지에서는. 왜? 요지는 반드시 누구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지?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게 문제다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문제점이 나오면 무슨 책이 나오겠어? 해결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주제 문제에서는 안 나올 때도 많아. 그냥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이렇게 하고 끝낼 때도 있어. 그냥 요지에는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 딱 봐. 아직도 비자발적으로 문제가 생겨. 여기 봐. 없앤대. 이런 문제들을 없앨라 그러면 이건 요구 필요로 안 돼. need, require.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사회적인 뭐가 필요해? 행동이 필요해. 사회적인 뭐가 필요해? 행동이 필요해. 그리고 여기 봐. in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 예를 들면 많은 나라들에서 얘 빠졌어. in으로 들어가니까. 어디 중요해? 요것만 하면 돼. 다시 할까? 환경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회적인 행동을 취하면 되는 거야. 사회가 나서서 행동하면 되는 거야. 정답 몇 번일까? 1번. 무조건 사회적인 대응이나 사회적인 행동이 들어와야 돼. 답이 1번이야. 이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구 하나 때문에 이 긴 문장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요령이라고? 직접 요령이야. 글을 빨리 보는. 무슨 문제일 때 이걸 써야 돼?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음 글에 뭐는? 요지는. 이런 거 할 때. 이해가 아니야? 그래서 직접 문구를 많이 알고 경험이 쌓이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볼 수 있어. 딱 특정 단어 찾는 거야. 독해하면서 찾는 거 아니야. 처음에 쭉쭉쭉 내려가면서 한 20초, 30초 들여서 빨리 찾는 거야. 그 문구를. 어디가 중요할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어느 정도. 이해 가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직접 요령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떻다? 굉장히 빨라져. 거기들은 다른 것도 조금씩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 한 30분 뒤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이런 것도 직접 요령이겠지. 그러나 뒤집어 안 뒤집어? 뒤집지. 가능해? 다음. 자, 이제 여기로 올게. 개념 이해가? 다시 할게. 이 주장이나 여기도 직접 요령이겠지. 얘들 둘은 있잖아.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는 요지나 주장 문제는 대부분 무슨 요령? 직접 요령이란 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저 문구부터 무조건 외워야 돼. 자, 그러나 봐. 이쪽으로 가잖아. 소재형으로 가잖아. 이제 직접 문구가 자꾸 어떻게 돼? 없어져. 됐니? 막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접 요령이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특정 문구를 못 찾아. 없어. 그래 전개 방식을 보는 거야. 뭐를 본다고? 글이 이렇게 전개되면 대충 주제문이 여기 있다던데. 뭐 이런 거야. 잘 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화해서 어떻게 시키는 거?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일반화 구체화를 따지는 거야. 자, 글을 예를 들게 꼭 맨 위에 있다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이런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다? 일반화된 문장이다. 그럼 안에는 반드시 그 일반화된 문장을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근거나 뭐를 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줘야 되잖아. 그걸 찾는 거야. 이해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일반화가 뭔지?
자, 그래 별거 없었어. 근데 잘 봐. 여기 이렇게 있더니만 예를 들면 나왔어. 여기다가 반면 나왔어. 이렇게 됐어. 구체와 일반화 이해가? 여기가 구체적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예를 들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반면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어때? 구체적인 거지. 그럼 여기 문장에 있으면 이게 뭐겠어? 일반화지. 내 말 이해가니? 사례를 보고 일반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간접 요령도 인강 듣고 들어와야 돼. 다음 시간까지. 특정한 장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잘 안 보인다는 얘기야. 잘 안 보이니까 아 글이 이렇게 흘러가면 주제문을 이렇게 도출해야 된다. 얘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반면에서 한가운데 들어왔다. A, B다. 아 이럴 때는 일반화가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거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상당히 달라. 근데 보통은 여기에 경계점이 애매하거든. 그래서 양쪽 다 거의 같이 써야 되는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대부분 이런 직접적인 요령이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간접적인 요령을 보고 글 전개 방식을 보고 이렇게 전개되면 이렇게 주제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걸 누가 빨리 찾는가 하는 게 독해를 빨리 하는 거야. 한 문장 한 문장씩 독해 다 못해. 선생님도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다 견적이 안 나와. 보통 한 지문에 한 70%, 60% 정도 읽으면 거의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봐. 근데 그걸 위에서부터 쫙 읽어 내려가면서 답이 나오는 사람은 진짜 날아다니는 케이스를 빼고는 잘 없어. 우리 영어 강사도 그렇게는 힘들어, 고등학교 친구는. 반드시 대충 스캔을 떠서 어디가 더 중요할지 느낌이 좀 와야 돼. 된가? 요지 문제와 주제 문제의 굉장히 큰 차이를 한번 보여줄게. 다시 한번 봐. 요지 문제는 방금도 봤지? 뭐 최고다 막 이런 문구 들어오디 안 들어오디 보통? 들어왔지? 강력한 장치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한번 볼까? 이것도 봤고 좀 안 본 거 없을까? 한글 한번 봐봐. 빠르게 보자. 시간 없으니까. 당신은 세상을 경쟁의 틀로 본다. 됐니? 세상에는 딱 정해진 양이 있다고 본다. 행운이. 그러니까 남이 먼저 가져가면 난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됐니?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성공할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해가 가냐? 잘 봐. 한 사람의 승리가 모든 사람이 된대. 맨 끝에 가볼까? 인생은 다수의 승자가 있는 경기다. 과학자 생각해봐. 위대한 거 발명해내면 그 혜택을 우리도 누리 안 누려? 누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승자 패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올림픽 수영선수 있는 거 보여? 여기 얘 들었어 안 들었어? 얘 안 들어간 거 느껴지지? 원래 예를 들면 적어줘야 되잖아. 이런 게 뭐야? 구체적인 거야. 이런 게 뭐야? 일반적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요지 문제는 이런 장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고 봐. 보인다니까? 맨 밑에 한번 볼래? 무슨 문? 명령문. 강력한 거 느껴져? 다음 위로 올라갈게. 그러나 보여? 다음 여기 봐. 주어를 슬쩍 보니까 올림픽 수영선수. 커 작아? 작잖아. 수영선수. 아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갔구나. 어디 중요하겠어? 여기. 그 다음 어디? 여기. 두 군데 보고 답 내는 거야. 왜? 요지는 글쓴이에 뭐가 나와야 된다? 다시 할게. 글쓴이에 생각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특정 문구로. 이해가지? 그러니까 쉽단 말이야. 다 됐어?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 봐. 읽어봐. 답 골라라고 할 테니까. 한글 내용은 안 가르쳐 줄 거야. 이 주제 문제야. 메뉴에 봐. 주제라고 돼 있지?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좀 이따 답을 골라야 돼. 단어를 가르쳐 줄 거야. 굉장히 강력하다는 느낌이 없지, 아까 같이. 그거보단 좀 약하지.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돼.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내용이 약간 더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강한 느낌이 좀 덜 든다는 얘기야. 다 됐어? 주제란 뭐라고?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소재를 잘 잡아야 돼.
그 소재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이런 거야. 다 된 거야? 간다? 한글 다 읽었지? 보기 1번 해석 한 번씩만 해줄게. 자연계에서 원소들의 연결관계, 자연계에서 원소들 연결됨. 다음 2번 음식의 근원으로서 빛의 중요성. 다음 3번 산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4번 날씨 극적인 변화의 원인. 날씨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거의 원인은 뭐냐. 다음 5번 생태계 파괴의 결과. 1번 다시 할게. 자연계에서 원소들끼리의 연결성. 2번 음식의 근원으로서 빛의 중요성. 3번 산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4번 날씨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원인은 뭐냐. 5번 생태계 파괴의 결과. 다 됐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손 들고 치우자. 5번부터 갈게. 5번 없어? 4번 3번 어라? 2번 2명 1번 1명 저기 김수환모 이럴래? 그냥 찍어. 1번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이해 잘 안 가지 솔직히. 아니, 근데 밑에 한 문장을 선생님이 일부러 못 읽게 했어. 왜냐하면 이게 주제문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렇게 해. 고등학생 실제 문제 풀 때도 주제문이 어디 한번 나오냐 하면 여기 한번 나오거든. 그리고 어디 나오냐 하면 맨 밑에 나와. 이 양괄식이라 그래. 근데 일부러 선생님이 없앴어. 2번 보면 알 것 같아서. 강한 느낌 안 들지? 솔직히 빛과 광합성으로 느껴지는 사람 빨리 손 들어. 2번 찍은 사람들이잖아. 2명이나 있잖아. 50%가 이렇게 찍고 고등학생은 50%도 넘어. 이 문제 한글로 안 보여주고 고등학생은 영어로 보여주거든. 딱 밑에 문장 잘라버리고 그럼 거의 70% 이상이 다 빛과 광합성으로 들어가. 음식의 근원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 잘 봐. 이게 일반화와 구체화. 봐봐. 브라질 산불 얘기가 막 나와. 소재를 잘 봐야 돼. 주제는 다음 글은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또 잡아야 되고 누가 일반화인지 누가 구체한지를 잡아야 돼. 아까하고 달라. 장치가 없어 영어로. 그럼 봐. 산불 얘기했지. 갑자기 잘 봐. 생태계의 모든 요소들은 심지어 광물이나 산소, 햇빛도 무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같은 얘기야?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엄청나게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잖아. 이게 일단 소재가 바뀐 거야. 일반화된 거야. 얘가 그 다음 봐. 예 그렇습니다. 빛은 그럼 요 중에서 하나로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야. 다시 일반화로 마지막에 빠져나와. 빛 얘기 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상호위존 얘기지.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일반화된 거지. 그래서 구체화 일반화 막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걸 잘 잡아야 돼. 주제 문제는 요지하고 다르지 성격이. 이해가? 물론 선생님 그럼 주제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주제 문제는 당연히 앞에서부터 소재를 잡아야 됩니다. 보통 그래도 스캔은 뜹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어디가 중요한지 보려고. 왜? 주제 문제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지형 글도 얼마든지 주제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강력한 장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고의 생태적인 사용법은 뭘까요? 정원을. 정원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도치까지 나와 강조. 그 답변의 제일 꼭대기에 정원을 갖다가 당신의 식용으로 키우는, 그러니까 식용 음식 키우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뭔데? 정원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려면 뭐 먹을 수 있는 식물 키워라. 이게 끝이잖아. 네. 강력한 장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저기 최상급도 있고 물음표에 답도 좋고 엄청나게 강력해. 무슨 요령이 나온 거야 지금? 직접 요령이 나와버린 거야. 요지형 글이야. 그래도 뭘로네? 주제로 냈잖아. 이해가지? 그러고 이럴 때는 다자로 안 나오고 보통 명사형으로 나오죠. 주제는. 요지는 A는 B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보통 뭐뭐함 뭐뭐하기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나오지. 답은 몇 번?
먹을 수 있는 식물 키워라. 정원에다가. 이해가지? 치산답도 하나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식량 공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야생에서, 야생 아니고 이게 정원이거든. 이렇게 치산답도 냅니다. 그러니까 주제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직접 요령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 됐니? 어쩔 수 없는데 제목 얘 하나만 딱 듣게. 읽어. 이게 읽는 걸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힘내. 자, 제목 문제야. 제목 문제도 항상 똑같아. 푸는 방법이. 주제랑 안 달라. 잘 봐야 돼. 일반화, 구체화 따지고 소재를 잡아야 돼. 대충 다 봤어? 예를 들어잖아. 이 안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가 중요한 거야. 물론 맨 끝에 가서 뭔가 물고기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중요하겠지만, 됐니? 물고기 얘기하잖아.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글 소재가 뭐지? 맨 위로 가봐. 동물이 뭐야? 신호야. 이해가지? 그 동물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소재는 동물 신호야. 근데 그 소재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다? 친구를 어떻게 한다? 친구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거야? 주로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다. 이해가 안 돼? 다시 할게. 소재는 뭐라고? 잘 느껴봐. 소재는 동물의 신호. 뭐 이런 거야. 돌고래가 뿌! 이렇게 신호 주는 거. 친구한테. 근데 알고 보면 같이 먹자. 이게 아니고 꼬셔가지고 얘 소리 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싹 진짜 먹이는 쪽으로 가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야. 이해가지? 다시 할게. 소재는 뭐다? 동물의 뭐? 신호. 그 다음에 동물의 신호는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고 친구를 조정하려고, 속이려고 하는 거다. 가능하냐? 됐지? 이거야. (1번) 작은 물고기가 더 똑똑한가? 설마 이거 틀리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줬는데. 2번 말하는 물고기 사실이냐 거짓이냐? 3번 동물 세계에서 협력, 협동. 4번 조작. 됐니? 시그널러를 어떻게? 속이기. 5번 동물의 신호. 동물의 신호는 뭐뭐인 것 같은 것과는 달라요. 다 됐어? 다 됐지? 빠르게 손 들어. 5번. 없고 4. 고마워. 정답 몇 번? 5번. 아, 나 독해 안 해주는 거 못 느꼈지? 이게 잘 봐. 신호 보내는 애를 속이는 거야? 신호를 어떻게 하는 애? 받는 애를 속이는 거야. 더럽게 되는 거 느껴져? 근데 이게 더 더러워. 이거 한글 해석해 놓은 거 한번 볼래? 동물의 메시지.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골 때리지 않냐? 이 제목이란 게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거니까 동물 손해라는 신호인데 이게 신호거든. 그 메시지는 뭐뭐인 것 같은 것과는 달라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이렇게 해석 잘 안 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잖아. 제목의 특징 이해가? 주제 문제랑 다를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뭐만 달라? 보기만 어렵게 바뀌는 게 제목이야. 왜? 흥미를 끌어당겨야 되니까. 가능해? 다시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이 제목이든 주제든 주제나 제목 문제가 나오면 요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돼. 맨 처음에 뭐를 찾아? 소재를 반드시 빨리 찾아야 돼. 물론 소재는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주제야. 이해 가냐? 다 됐지? 그 다음 여기서 일반화와 뭐? 구체화, 여기 뒷받침 문장이 뭐라는 얘기야? 구체화란 얘기야. 일반화와 구체화의 그 경계점을 갖다가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간접 요령이야. 다시 할게. 도대체 어디가 일반화고 어디가 구체화인가요? 그 경계점 찾는 게 무슨 요령이라고?
간접 요령이야. 글이 이렇게 전개되면 여기가 더 주제문에 가까워. 글이 이렇게 전개되면 여기가 더 주제문에 가까워. 뭐 이런 거야. for example은 사실은 간접 요령인데 일반화와 구체화로. 근데 우린 for example 보자마자 위에가 일반화, 밑에가 구체화라고 하니까 직접 요령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연결어들은. 다 된가? 인강 보고 올 거 얘기해 줄게. 요번에는 보고 와야 다음 시간에 수업이 될걸? 옛날 강의 좀 볼게. 여기 쪽 보면 어디 갔어? 독해 요령이라고 돼 있지.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딱 직전이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나 인강 지웠어 최근에. 새로 찍겠다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니? 직접 요령, 간접 요령 옛날 인강을 내가 며칠 전에 삭제한 것 같은데. 아니 난 남겨놓고 삭제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니네. 큰일 났다.